네, 10개 구단 외국인 타자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외국인 투수도 정리를 했고, 어떤 선수들을 계약을 했는지도 정리를 했고, 아시안컵도 정리를 했는데, 보니까는 외국인 타자는 제가 정리를 안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즌 순서대로 선수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스틴 딘 33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KBO에서 4년차 시즌을 맞이하게 되고, 1루수 우투우타고요. 25시즌 기록은 116경기를 뛰었어요. 조금은 이제 잔부상들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뭐 쉰 경기들이 있습니다. 허리 부상 쪽이 좀 있었고요. 뭐 기록 자체는 리그 최정상이다. 3할 1푼 3리 OPS는 0.988, 1에 육박하는 OPS를 보여줬고요. 31홈런, WRC 플러스는 외국인 타자 중에 최고 수치를 기록을 했죠. 왜냐하면 잠실야구장을 홈으로 쓰는데 31개의 홈런을 때려낼 수 있는 힘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KBO에 그야말로 최적화된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LG 트윈스가 항상 우승하기에는 한 끗이 부족했던 팀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오스틴이 오면서 LG 트윈스를 지난 3시즌 동안 2번의 우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오스틴은 실제로 LG 트윈스 입장에서 복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선수는 기량 자체가 아주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LG 입장에서는 사실 오스틴과 재계약을 안 할 이유가 없죠. 오스틴도 유형 자체가 지금 뭐 메이저리그, 빅리그를 도전할 수 있는 유형의 선수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선수는 뭐 나이가 조금 있으니까 에이징 커브를 좀 우려할 수는 있는데 타격 기술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화이글스 요나단 페라자를 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이 아니라 재도전이죠. 27세입니다. 여전히 어리고 한화이글스에 2024년에 뛰었을 때 나이가 25세였으니 여전히 유망주다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고 실제로 이번에 트리플 A에서 있으면서 그 평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샌디에고의 이제 관계자들의 평들 자체가 되게 좋았고 이 선수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물론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뛰기 위해서는 메이저리그에 있는 어떤 로스터에 있는 선수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량이 돼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고 역시나 이제 수비 쪽이 조금 물론 이제 성장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수비 쪽이 조금 아쉽다라는 평가가 늘 있는 선수죠. 스위치 히터입니다. 우투 스위치 히터고 트리플 A에서의 이번 시즌 기록은 138경기 건강하게 잘 소화를 했고 사실 KBO에서 뛸 때도 이 선수가 경기를 결장하는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불의의 부상이 있었죠.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몸을 안 사리는 유형의 선수죠. 타율은 3할 7리, OPS 0.901, 19개의 홈런 상당히 좋은 기록을 또 보여줬던 선수고 어느 정도 공격에 있어서는 폭발력도 있는 선수고 진짜로 고점 터졌을 때 고점 자체는 무서운 선수죠. 스윙 스피드가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과연 한화이글스에서 전반기 24시즌 전반기 때 페라자냐 아니면 6월 이후에 페라자의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실제로 한화 이글스 시즌 성패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길레모로 에레디아. 이 에레디아 선수가 사실은 저는 재계약을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어요. 왜냐면 지난 시즌에 96경기밖에는 뛰지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거의 뭐 60%, 70%의 경기밖에 소화를 하지 못했고 나이가 이제 35세가 됐습니다. 노장 반열에 속한단 말이죠. 처음에 왔을 때는 주루 플레이, 번뜩이는 주루 플레이도 보여줬고 수비도 수비 범위가 상당히 좋은 선수고 뭐 이랬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는 선수인 거는 맞습니다만 확실히 몇 년 전에 보여줬던 엄청난 그 툴들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율이 3할 3푼 9리, OPS도 0.889, 0.9에 육박하고요. 13개의 홈런 개수가 뭐 그렇게 아주 뛰어난 선수는 아닙니다만 SSG는 이 정도 에버리지를 보여주는 선수를 다시 뽑아오기는 쉽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삼성입니다. 루인 디아즈예요. 30세 시즌이고 1루수 우투 좌타.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뭐 상위 리그 가야지 싶었는데 50개의 홈런을 치기도 했고 MPB 정도는 도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램. 그건 이제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지만 삼성 라이온즈의 전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시기 어린 그런 멘트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44경기를 다 뛰었습니다. 이 선수는 50홈런도 50홈런이지만 수비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다리가 느린 선수지만 사실 뭐 발까지 빨랐으면 너무 사기 캐릭터고 근데 1루 수비가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삼성 라이온즈의 내야 수비가 탄탄하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 요소는 물론 이재현, 김영웅도 있지만 루인 디아즈의 수비가 굉장히 좋고 뭐 50홈런 치고 160타점에 가까운 기록을 보여주고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요. 실제로 뭐
지난 시즌 MVP 후보였고 폰세가 아니었으면은 뭐 다른 어떤 시즌에 이 선수를 가지고 가도 MVP를 받을 수 있는 선수였죠. 50홈런 타자 딱 이 수식어만으로도 얼마나 무서운 선수지. 거기다가 라이언스 파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르윈 디아즈를 상대하는 투수들은 공포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겪어봤고요. 자, NC 다이노스의 맷 데이비슨입니다. 35세 시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KBO에서의 시즌을 또 이제 맞이하게 됐고요. KBO에서 지난 시즌 112경기를 뛰었어요. 그러니까 경기 출전 수가 조금 아쉬웠죠. 30경기 이상을 결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무래도 노장 선수들에게는 걱정거리가 됩니다. 연차가 쌓일수록 결장 경기 수가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게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타율은 2할 9푼 3리, OPS는 0.965, 36개의 홈런인데 타석당 홈런 수를 비교하면 디아즈랑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타석에 들었었을 때 맞으면 넘어간다라는 인상을 주는 선수가 리그에 진짜 몇 없죠. 루인 디아즈, 이 맷 데이비슨. 이 선수인데 데이비슨은 실제로 만약에 진짜로 144경기를 다 출전할 수 있었으면 홈런왕 경쟁을 끝까지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겟 파워라고 하죠. 뭐 다르게 얘기하면 똥 파워라고도 하는데 이 파워 툴 자체는 대단한 선수고 타율도 3할에 가까이 육박하기 때문에 NC 다이노스의 강력한 공격력은 이 맷 데이비슨을 중심으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KT 위즈입니다. 새로운 외국인 선수를 영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1위부터 4위까지의 팀들, 5위까지의 팀들은 다 이제 보던 얼굴, 페라자도 재계약은 아니지만 재도전이기 때문에 다 보던 얼굴이었다면 KT 위즈는 외국인 선수를 교체를 했어요. 왜냐면 지난 시즌 실패를 했죠. 로하스도 실패를 했고. 근데 샘 힐리어드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원래는 외야를 주로 보던 선수인데 KT 위즈에서는 1루수로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는 KT 위즈가 지금 외야수 뎁스가 되게 넓어졌어요. 뭐 김현수 선수 영입했고 최원준 영입했고 안현민이 딱 버티고 있고 거기에다 김민혁 선수도 있고 배정대 같은 선수 외야가 많기 때문에 이 선수를 굳이 외야로 뭐 안 써도 됩니다. 원래 이 선수 중견 수비도 가능한 선수였거든요. 나이가 조금 들기도 했고 그래서 1루수로 주로 활용을 할 것 같은데 25시즌 트리플 A에서 91경기를 뛰었고요. 2할 8푼 8리, OPS 0.932, 17개의 홈런 생산성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거의 뭐 6경기, 5경기에 하나꼴로 홈런을 때려냈던 선수고 사실은 메이저리그에서도 이 선수가 파워 하나만큼은 인정을 받았던 선수예요. 직전 시즌에 여전히 메이저리그에서도 뛰었던 선수고 타율은 1할 9푼 7리인데 OPS가 0.740이니까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순장타율 그리고 출루율 이런 부분을 엿볼 수가 있겠죠. 샘 힐리어드는 실제로 지금 들려오는 평에 의하면 가장 무서운 신규 외국인 타자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평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비슷한 유형을 따지자면 지난 시즌 위즈덤인데 위즈덤을 평가절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위즈덤 선수는 사실 그 파워 자체는 대단했잖아요. 힐리어드의 파워 역시나 메이저리그에서도 어느 정도 검증된 선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롯데의 빅터 레이에스 역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32세가 되는 선수고 외야수의 우투 자타 25시즌 KBO 리그 역시나 전경기 출전했습니다. 기록이 제가 깜빡 잊고 이걸 못 써넣어가지고 제가 수기로 작성을 해놓은 점 죄송하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빅터 레이에스의 최대 강점은 컨택입니다. 삼진을 잘 안 당해요. 어떻게든 방망이에 공을 맞추는 선수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뭐 이야기가 많았죠. 롯데자이언츠도 또 가을 야구 못 가는데 빅터 레이에스 말고 거포 외국인 선수를 데리고 와야지 이 똑딱이 가지고 되겠냐라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롯데자이언츠는 이 빅터 레이에스 때문에 가을 야구를 못 갔다고 보기는 좀 그렇죠. 이 선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대로 야구를 했고 정말 극대화시켜서 최대 안타 1위를 2년 연속 수상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200안타 이상을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선수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한동희 선수의 복귀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 그래서 공격 쪽에서는 빅터 레이에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물론 이제 다리가 느리다거나 수비 범위가 좁다거나 이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새롭게 이거보다 빅터 레이에스 선수보다 잘 치는 선수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헤럴드 카스트로 그러니까 위즈덤 선수와의 계약을 포기하고 카스트로를 데리고 왔어요. 약간은 예전에 소크라테스보다 약간 상위 호환의 선수 지금 폼 조금 더 좋은 소크라테스다라고 보시면 또 될 것 같고 32세 내야도 가능 외야도 가능 우투 자타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기아는 지금 박찬호 선수가 없기 때문에 아시안 쿼터도 내야 자원으로 영입을 했고 야수 자원 그러다 보니까 이용타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랑은 개념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 카스트로 선수도 굉장한 파워를 지니고 있는 선수죠. 지난 시즌에 99경기 출전을 해서 3할 7리에 OPS 0.892, 21개의 홈런을 때렸으니까 100경기 채 뛰지 않았는데 5경기당 하나 이상의 홈런을 생산을 해주고 있고, 수비도 투스포스 빼고 뭐 다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있으니까요. 활용도도 괜찮은데 최근에 폼도 괜찮은 선수고, 이게 파워툴도 괜찮은 데다가 뭐 수비에서도 쓰임새가 있다. 뭐 여러모로 쓸 수 있는 선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의 다지 카메론 선수예요. 이 선수가 뭐 원래는 소식은 제일 많이 떴었는데 오피셜이 좀 늦게 떠가지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어찌됐건 무사히 계약을 했고요. 29세입니다. 외야수 우투 우타. 약간 저는 이 선수는 우타 페라자 유형의 선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파워가 워낙 좋기도 하고 툴이 정말 뛰어납니다. 25시즌 기록을 살펴보면 트리플 A에서 65경기, 근데 홈런이 18개예요. 어마어마하죠. 거의 서너 경기 하나꼴로 넘기는 선수니까 힘 자체가 대단하고, 물론 이제 이 선수의 볼삼비 자체를 봤을 때는 트리플 A에서 삼진율이 높긴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똥파워로 스윙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헛스윙에서 삼진 당하는 거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선수고요. 메이저리그에서도 지난 시즌에 뛰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카메론 선수의 고점을 조금 더 높게 봤다고 할 수 있겠죠. 두산 베어스는 이제 전임 외국인 선수인 케이브 선수를 조금 아쉬워하시는 팬분들도 있는데, 저는 케이브 되게 좋은 선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케이브보다 조금 더 폭발적인 선수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메이저리그 마크 카메론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그 툴 자체가 대단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최상위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던 선수인데 아쉽게도 지금 메이저리그에선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결국 두산 베어스로 둥지를 트게 됐습니다. 키움 히어로즈 트렌턴 브룩스고요. 좌투좌타. 그래서 보시면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에서도 뛰었어요. 물론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트리플 A에서는 90경기 2할 7푼 5리, OPS는 0.879, 15개의 홈런을 기록했던 준수한 선수고요. 중장거리형 타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키움 히어로즈는 로니 도슨 이런 선수들의 잔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선수를 구해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에 또 도슨 선수가 울산 웨일즈 이렇게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룰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슨 선수를 다시 또 KBO 리그에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렇습니다. 키움은 아무튼 외국인 타자 중에 가장 저렴한 계약 규모로 브룩스 선수와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외국인 선수들, 외국인 타자들이죠.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글스 에브리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내용의 공익 광고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국가유공자 참전용사분들을 위한 내용이고요. 지금 살아계신 참전용사분들 대부분이 90세 전후시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굉장히 오래된 일이고요. 2만 명도 채 남아 계시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직접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릴 기회 자체가 없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평화롭게 야구 보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이제 그분들의 희생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국가에서 뭐 훈장까지는 못 드려도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대부분들 이제 쪽방촌에 거주하시거나 저소득층으로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마저 위협을 받으시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나라를 위해서 되게 애쓰신 분들인데 이제 홀대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광고를 하게 됐고요.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꼭 이제 빠르게 필요한 시점이라서 지금 이렇게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가입하라는 이야기라든지 돈을 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링크 들어가셔서 서명만 해주시면 되는 일이고요. 저도 당연히 서명을 완료했고요. 뭐 1명, 10명, 100명, 1000명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좀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광고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누적으로 한 3000분 정도 참여하신 걸로 집계가 되는데요. 더 많은 분들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